자, 합성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합성, 합쳐지는 걸 얘기해.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 G 동그라미 F.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그냥 G 합성함수 F 또는 G 서클 F.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는 원래 뭐였지? X의 모든 원수가 Y로의 하나씩 대응이잖아. 그지? 그래서 X에서 Y로의 대응을 시킨단 말이야. F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합성함수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함수가 두 가지가 합쳐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해석해 볼게. 자, X의 원소들이 F의 명령을 받아서 Y한테 화살 쏘는 게 함수였잖아. 그제? 근데 이렇게 명령을 두 번 받는 게 합성함수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봐봐. X의 원소가, 여기는 F에 의해서, 그제? 이렇게 Y를 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함수였잖아. 그제? 그런데 새로운 명령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여기. 새로운 명령자. G가 있는 거야. G에 의해서 Y한테 새로운 요 Z한테 화살 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 명령을 누구부터 내리는 거야? F가 X한테 Y를 쏘라 그랬고, Y는 G에 의해서 누굴 쏘는 거야? Z를 쏘는 거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자, F와 G의 명령을 두 번 받은 다음에, 이 X라는 녀석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쏘는 거야? Z한테 이렇게 화살을 직접적으로 쏘는 게 이게 함수란 말이야. 이게 합성함수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기호로는 어떻게 되냐? 합성함수의 기호는 X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쏘아? Z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게 바로 합성함수야. 그러면 명령의 수는 누구부터부터? F 받고 G를 받지. 근데 쓸 때는 어떻게 돼? G 서클 F라고 쓴다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자, 이렇게도 쓰지만, 자, 소문자로 쓰면 어떻게 돼? G 서클 F X잖아. X가 여기에 있거든. 그래서 명령은 어떻게 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순으로 명령을 내린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 X가 F의 명령을 받아서 Y를 쏘고, 그제? 이 Y가 G의 명령을 받아서 Z를 쏘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기호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F 명령을 받는 것은 Y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fx라고 그러잖아. 그제? fx. 그제? 그럼 이 fx가 다시 g의 x 자리에 들어가서 g의 명령을 받는 거지. 그래서 fx가 요게 g의 x 자리잖아. 이렇게 g의 x 자리지. 그 g의 x 자리에 들어가서 g의 명령을 받는 거라고. 요런 원리야. 알겠지? 그래서 명령의 하달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하달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3이 G의 명령을 받아서 누가 쏘느냐 이 뜻이지. 결론적으로 G3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럼 G3, X에 3을 대입하면 되지. 요거다 3을 대입하면 3, 3은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지. 그지? 그러면 10은 이제 누구의 명령을 받아? F의 명령을 받는 거지. 그 얘기는 F10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F에 10을 대입하면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얼마야? 20 빼기 1이니까 19가 된다고 이렇게. 알겠지? 자, 옆에 하나 더 해보면, 자, 마이너스 2가, 자, F의 명령을 받으니까, 자,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지. 그지? 그러면 다 있으면 어떻게 돼? G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G의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5, 25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자, 26이 되겠지. 되게 쉽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면, 자, 얘는 바로 쓰면 이제 식으로 써볼게. F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쓰면. 알겠지? 그래서 F1을 구하면 얼마야? X에 2를 넣는 거지. 여기다 2를 넣으면 2는 4 빼기 1이니까 이건 3이 되겠지. 그래서 구하는 게 뭐야? F3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F의 X 자리에 여기 3을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3이 6 빼기 1이니까 얼마야? 이렇게 5.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지? 자,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자, 합성함수가 뭔지는 해봤고, 이제 성질을 배울 거야. 자, 성질을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자,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해.
F랑 G랑 먼저 계산한 다음에 H를 계산하나, G와 H를 계산한 다음에 F를 계산하나. 이게 뭐라 그래? 이게 결합법칙이라 그러지. 결합법칙은 성립한다고. 알겠지? 자, 결합법칙은 성립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요거 자리 바꾸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가 않아. 이게 되게 중요해. 자, 결합은 성립하는데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자, fx가 2x 플러스 3이 있고 gx가 4x 빼기 있어. 그러면 g 서클 f부터 구할게.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돼? fx를 통째로 g의 x자리에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fx를 통째로 g의 x자리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식이 얘지. 요거 정리하면 여러분 8x 플러스 12 빼기 하니까 얼마야? 8x 더하기 10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fgx는 자, gx를 통째로 어디에 fx 자리에 넣는다고. 알겠지? 요 gx를 통째로 f에 이렇게 x 자리에 넣는다고. 그럼 2 곱하기 gx지. 자, 2 곱하기 gx. 이렇게 뒤에 더하기 3. 요거 정리하면 얼마야? 8x 빼기 1이라고. 두 식이 어때? 같지가 않는 거지. 그지? 그래서 g 서클 f랑 f 서클 g는 어떻다? 같지가 않다고. 이 얘기는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알겠지? 자, 밑에서 결합 법칙은 또 한번 해볼게. 자, 세 함수가 있잖아. 지금 합성함수 연습한다고 생각해. 먼저 f 서클 g부터 할게. 그러면 gx를 통째로 fx에 넣는 거지. gx를 통째로 어디에 넣어? f에 이렇게 x자리에 넣는다고. 자,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뭐야? 제곱 빼기 2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상태에서 hx를 앞에 있는 이 함수의 x자리에 집어넣는다고. 알겠지? 자, hx를 앞에 있는 이 함수의 x자리에 넣으라고. 그럼 hx가 뭐야? 2x 빼기 1이지. 그럼 요 자리에 얼마? 2x 빼기 1 이렇게 넣어준다고. 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제곱 빼기 2가 되겠지. 이런 식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 가로부터 하면 hx를 통째로 gx 자리에 넣잖아. 자, hx를 통째로 g의 x자리에 넣으라고. 그럼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 더하기 5로 하니까 플러스 6이 되겠지. 이렇게. 그제?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앞에 있는 함수의 f의 x자리에 넣는 거지. 그 요 x자리에 얘를 넣는다고.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러고 봤더니 두 식이 어때? 같지? 그러니까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알겠지? 자, 합성하는 거 연습을 시켜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요 세 번째가 뭐냐면 i가 뭐야? 항등함수 있잖아. i가 뭐였어? ix가? 이건 항등함수라고 그랬지. 쉽게 해서 y는 뭐야? x함수. 그제? 일반적으로 함수는 f라고 쓰는데 항등함수는 f를 쓰지 않고 i를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거나 항등함수랑 f랑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뜻이라고.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 자, fx를 그냥 얘라 그럴게. 얘가 있고 ix는 그냥 x야. y는 x잖아. 그죠? 그냥 y는 x 이거라고. 그럼 봐봐. 자, 이거부터 할게. 그지? ix를 f의 x에 넣어. 그러면 얘를 그대로 x에 얘를 넣으면 그대로 얼마 나와? 그대로. 여기가 얼마 나와? 그대로 2x 더하기 3이 나오겠지. 이해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에 거 fx를 앞에 있는 항등함수의 x자리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이번에 얘를 여기 넣으라고 이렇게. 이거 넣어도 똑같이 어떻게 만들어져?
2x 플러스 3이지. 그지? 그럼 2x 플러스 3은 뭐야? 그냥 자신 fx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를 앞에서 합성하든 뒤에서 합성하든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정리를 하자면 합성함수는 일단은 결합은 성립해. 교환은 성립하지 않아. 알겠지? 그 다음에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예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자. 자, 쉬워. 먼저 자, F1을 계산하면 되지. F1이 얼마야? X1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맞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앞에 있는 함수의 X자리 집어넣는 거야. 근데 HGX는 여기 주어지잖아, 통째로. 그럼 요 놈의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나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밑에 거 봐봐. 자, 합성함수는 결합은 성립한다고 그랬지. 여기 주어진 게 HGX 합성한 게 주어졌지. 근데 여기는 G 합성함수 F는 안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결합법칙 성립할 결합을 해버리면 되지. 요렇게 두 개를 묶어버리면 되지. 요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면 돼? 2를 그냥 F에 넣는 거지. 자, 2를 F에 넣으면 얼마야?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지. 마이너스 3을 H 합성함수 GX의 X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9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치환을 이용하는 함수값 구하기. 자, 요게 뭐냐 하면은 자, 이거 두 번째 보면 hx를 구하려고 하는데 hx 자리 이 부분이 되게 복잡해. 알겠어? 그냥 x가 아니라 여기가 식이 올 때 이렇게 식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하냐? t라고 치환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볼게. 봐봐. 1번은 쉬운 거니까 그냥 하고 넘어갈게. 자, hx를 통째로 f의 x자리에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 바로 hx를 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통째로. hx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hx 플러스 2가 되지. 그게 우변 gx가 된다고. 3x 플러스 1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게 플러스 2만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hx는 3x 빼기 1이 된다고. 자, 요거는 쉬워. 근데 두 번째 봐. 이제 중요한 거야. fx를 hx에 넣으라고. 그럼 hx는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fx 얘를 통째로 hx 자리에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제? 그게 우변에 있는 gx와 같다. gx 3x 더하기 1이라고. 자, 그럼 봐. 여기에서 hx 자리가 이렇게 x가 아니라 복잡하지. 이렇게. 이때 바로 뭐냐? 요 부분을 t라고 치환한단 말이야. 제가 그럼 좌변에 ht가 되지. 그럼 여기가 t로 바뀌면 그제? t에 관한 식이니까 요 x도 t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요 녀석을 뭐에 관해서 x에 관해 정리하면 x는 얼마야? t 빼기가 되지. 그래서 요 x 자리에 요 자리에 얘를 t 빼기를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좌변 ht는 그제?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3t 빼기 2가 나온다고. 그러면 자 ht는 다 있으면 ht는 얼마야? 3t-5잖아. 그제? 근데 내가 구하는 것은 뭐야? hx지. 근데 문자로 의미가 없지. 얘를 t를 다시 뭘로 바꿔도 돼? 이렇게 x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hx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하나 더 연습해보면. 자, hx를 통째로 gx 자리에 넣는 거지. 그럼 얘를 여기 넣는 거지. 자, hx를 통째로 gx 자리에 먼저 넣고. 그제? 됐어? 여기 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 넣으면 3x 플러스 7이 되겠네? 그제? 여기 얼마가 돼? 3x 플러스 7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3x 플러스 7을 앞에 x 자리에 넣으라고 다시. 그럼 어떻게 돼?
자, h 3x 플러스 7이 되고 그게 우변에 있는 hx. 그제? x 플러스 2. 여기 x 플러스가 2가 된다고. 자,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 여기가 x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면 얘를 뭐라고? t라고 치환하는 거지. 그럼 요 x 자리도 t로 바꿔놓기 위해서 요 녀석을 x에 관해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넘어가고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1t 빼기 3분의 7이지. 얘를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그제? 넣어서 전개하면 좌변에는 ht가 되고 우변에는 얼마? 3분의 1t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hx를 구하니까 요 t를 다시 뭘로 바꿔놔? 이렇게 x로 바꿔놓으면 h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hx 자리에 x가 아니라 식이 오면 치환해서 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fn. 자 요 유형이야 그냥. 자 반복하는 거야 반복. 자 밑에처럼 봐봐. 되게 복잡하지 이렇게. 이런 거. 그제? 그럼 10번 반복하라는 얘기야. 10번. 근데 실질적으로 10번은 반복할 수가 없잖아. 그제? 그래서 얘를 뭐 하냐? 하다 보면 규칙이 나와.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추정이라고 그래. 추정. 이렇게. 추측하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냐? 이런 식이 주어져. F1. 그냥 숫자를 이렇게 매겨놔. 근데 F1은 뭐다? 아, 원래 F 값이다. 알겠어? 그 다음에 Fn 플러스 1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Fn을 구한 다음에 합성을 한 번 더한 게 그 다음 번째다. 이 뜻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F1은 요 숫자 1을 붙인 게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 함수식을 fx, f1이라 그러고 fn 플러스 1의 의미는 n번째를 구한 다음에 합성을 하면 n 플러스 1번째 이 뜻이라고. 알겠지? 뭐 두 번째를 합성하면 세 번째가 나오고 네 번째를 합성하면 다섯 번째, 100번째를 합성하면 101번째 뜻이 이 뜻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볼게. 자, 얘를 조건에 주었잖아. f1은 f랑 같고, 그제? fn 플러스 1은 f의 합성함수 fn과 같다고 그랬지. 그럼 fx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얘를 계속 합성해 나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fx는 f1과 같지. 그 f1은 그냥 원래 fx가 되고, 자, 그러면 f2는 뭐냐? 1을 한 번 더 합성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을 얘를 다시 fx 자리에 또 넣으라는 얘기지. 요 자리에 다시 뭐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 1 넣는 거지.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2가 되겠지. 이게 f2라고. 그러면 f3는 뭐냐? 얘를 다시 이게 나왔으니까 다시 앞에 함수에 합성을 한 번 더 하는 거지. 얘를 다시 어떻게? 또 넣으라는 얘기지. fx에. 그지? 얘를 여기 또 넣으라고 이렇게. 이게 넣으면 얼마야? 합성하면 x 더하기 3이겠지. 그럼 얘를 또 넣으면 그 다음 번째 x 플러스 하겠지. 이런 식으로 뭐 나와? 규칙이 나오지. 어떤 규칙이 있어? 여기가 자 1이니까 얘가 1,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뭐? 3 이렇게 규칙이 나오지. 그럼 여기가 n이면 여기 얼마 되겠어? n이라는 식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f10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10이면 당연히 여기가 10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f10x는 x 더하기 10이라고. 여기에 x에 a를 넣었을 때 30이니까. 그죠? 여기다 a를 넣으면 a 플러스 12 바로 30이다. 그래서 a는 얼마? 20이다. 이 뜻이라고. 추정.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한 3번이나 4번 많게는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규칙이 나올 거야. 알겠지? 추정 문제라고 그래. 자, 역함수. 역. 자, 거꾸로 화살 쏘는 거야. 쉽게 해서 역함수는. 자, 역함수가 뭐냐면은 함수는 자, x가 f 명령 받아서 y한테 쏘는 거지. 이해가? 근데 역함수는 뭐냐? 복수함수. 그냥 화살 방향이 바뀌는 거야. y가 x한테 이렇게 화살 쏘는 게 바로 역함수야.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자, 이 그림 보면 자, 함수는 x가 f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y한테 화살 쏘는 거잖아. 이렇게 y한테. 맞아? 근데 복수해. 거꾸로 화살 쏘는 거야. y가 반대로 x한테 이렇게 화살 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 명령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걸 뭐라고 읽느냐?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지 않고 f의 인버스라고 읽는다고. 인버스. 자, 인버스가 여기지.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 펑션이라고 그래. 역함수란 말이야.
알겠어? 읽을 때는 어떻게 돼? F 인버스라고 읽어주면 돼. 또는 F의 역함수. F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기호로는 자, Y가 X한테 화살 쏘아. 명령자가 누구다? F의 인버스다. 이렇게. 알겠지?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함수가 Y는 fx잖아. 자, 소문자로 쓰면 이게 말 그대로 뭐야? 함수지. 그런데 x와 y가 자리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돼?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x가 되겠지. 그런데 이 y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야? x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f잖아. 근데 y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뭐야? f의 인버스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냥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아, x랑 y랑 바뀌면 요 명령자가 얘가 바뀐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게 바로 얘라고. x 알겠지? 다시 한번 요 상태에서 또 x랑 y랑 또 바뀌면 여기가 y가 되고 여기는 x가 되고 명령자가 f 인버스에서 이렇게 f로 바뀌는 요런 관계. 문제 풀 때는 역함수의 성질을 위해서 풀 거란 말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시험도 잘 나오고. 그럼 봐봐. 화살 방향이 바뀌더라도 함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함수가 뭐야? 모든 x의 원소가 y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지. 그지? 봐봐. 그러면 이 그림 봐봐. 자, 여기에서 화살 방향을 어떻게 돼? 이렇게 반대로 바꿔봐. 이렇게 바뀌면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 되잖아. 그럼 정의역의 모든 원소 A, B, C, D 그지? 여기 거꾸로 써놨지. 이렇게 A, B, C, D가 그지? 1, 2, 3, 4를 모두 쏘았지. 함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관계가 될 때가 언제냐? 화살 방향이 바뀌더라도 함수가 될 때는 꼭 1대1 대응이 돼야 되지. 그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밑에 경우 봐봐. 자, 현재는 함수야. 1, 2, 3, 4가 모두 다 화살 쏘았지. 자, 요거는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화살 방향을 바꿔봐. 이렇게 바꿔봐. 자, 이게 오른쪽 그림이지. 화살 방향 바꾼 게. 그지? 그럼 여기 보면은 누가 요 C라는 녀석이 화살 안 맞았지. 그러면 C가 어떻게 화살 반대로 쏘지를 못하잖아.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잖아. 함수는 모든 X가 Y와 하나씩 대응이 돼야지. 화살을 한 발씩 쏘아야 되는데 C가 화살을 안 쏘았지.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고. 물론 B도 봐봐. B는 화살을 두 발 쏘았지. 모든 함수는 화살을 한 발씩 쏘아야 되는데 B가 두 발 쏘았고 C는 또 화살을 안 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자체는 함수지만 화살 방향을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면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 될 때는 함수가 될 수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화살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지? 정역과 공역이 바뀌었을 때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 요 그림처럼 1대1 대응이 될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거 알아놓도록 해.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자, 그냥 해석하는 능력이야. 기호에 대해서 1원 B를 쏘았지. 1원 B를 쏘았어. 그지?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F1은 어떻게 돼? 이렇게 B라고 쓰잖아. 그지? 자, 그런데 X랑 Y를 바꿔. B가 여기 오고, 자, 1이 뒤로 가면 앞에 명령어가 뭘로 바뀌어? 인버스로 바뀌지. 이렇게. 그럼 이게 뭔 뜻이냐? B가, 그지? 요렇게 화살 쏘게 하는 게 F 인버스라 그러면 F 인버스에 의해서 누굴 맞추는 거야? 1을 맞췄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두 번째도 뭐야? 2는 C를 쏘았지. 2가 이렇게 C를 쏘았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두 개를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자, 요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거꾸로 하면 인버스의 명령을 받아서 C는 누굴 맞춰? 2를 맞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알겠지? 마찬가지로 3은 A를 맞췄잖아. 그제? 근데 거꾸로 화살 쏘면 누가? A는 F의 인버스의 명령을 받아서 A가 F 인버스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3을 맞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역함수가 존재하게 한 조건. 이게 되게 또 중요해. 아까 뭐라 그랬어? 역함수가 존재하게 한 조건은 1대1 대응이 되라고 그랬지. 자, 그럼 봐봐. 그래프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1대1 대응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나와야 되지. 모든 x 요원소가. 그지? 그럼 봐봐.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쪽은 y는 2x 그래프야. 알겠어? 근데 1보다 작은 쪽 그래프는 그럼 봐봐. 얘가 자,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1보다 큰 쪽은 정해진데 얘가 1보다 작은 쪽이면 이렇게 내려오면 그래프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 이게 1대1 대응이 안 되지.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 x가 얘도 y값이랑 x가 이때 y값이랑 x가 이거의 y값이 서로 같지. 그지? 그럼 얘랑 똑같은 녀석을 맞추지.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1대1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얘 경계값을 기준으로 얘가 정감수지. 그러면 얘 왼쪽도 똑같이 정감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쪽도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 1대1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아까처럼.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문제들은 요 경계값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알겠어요? 얘가 증가면 여기도 증가를 해야 되고, 참고로 한쪽이 경계값을 기준 얘가 감소야.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뭐 해야 돼? 이렇게 감소를 해야 돼. 기울기는 같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경계값에서 함수값이 같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를 해야지만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이 문제 첫 번째, 경계값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지. 1 대입하면 2지. 그 밑에도 1 대입하면 2인지 확인해야 돼. 알겠어? x 1 대입해봐. 자, x에 1 대입하면 얼마야? 이거 분배하면 얘랑 사라지고 분배하면 2가 맞지? 그럼 경계값의 함수값은 같다고. 그럼 이제 뭐 확인해야 돼? 증가인지 확인해야 되지. 기울기는 같을 필요가 없어. 이건 기울기는 2잖아. 그제? 증가라고. 그럼 요 놈의 기울기가 얘지. 그제? 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된다고. 증가. 그래서 이 부등식 풀면 어떻게 돼? k는 1보다 작으면 된다고. 이렇게. 다음.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할 거야. 그냥 x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x, y 차례 바꾸면 돼. 쉽게 해서. 뭐라고? x에 관해서 푼 다음에 x, y 차례 바꾸면 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밑에 예를 들어서 얘를 x에 관해 정리해. 그럼 x에 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냥 이거 뭐야? 얘가 넘어가고 2로 나누면 되지. 그게 바로 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x랑 y랑 이렇게 뭐하라? 자리를 바꾸라고. 그럼 여기가 y가 오고 여기 x 온다고. 이게 바로 뭐야? 역함수라고. 되게 쉽지? 그냥 x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뭐하라? x, y 자리 바꾸라. 자, 역함수의 성질.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라면 자기 자신. 맞잖아. 봐봐. 자, 여기에서 이거의 역함수는 뭐야? 얘지. 다시 역함수 하면 뭐야?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쏘면 자기 자신을 쏘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역함수의 역함수로 하면 다 자기 자신에 된다는 원리야. 알겠지? 자, 무슨 얘기야?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면 역함수를 하면 x잖아. 맞아, 맞아. x가 다시 역함수 쏘면 누가 돼? 이렇게 되잖아, 아마. 그지? 그래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가 f 명령 받아서 누구 쏘아? y 쏘지. 자, 이게 y라고. y가 인버스의 명령 받아서 누구 쏘아? y가 요 인버스의 명령 받아서 다시 누구 쏘아? x를 쏘지. 그럼 얘는 x가 나온다고. 이렇게. 자, 밑에 것도 봐봐. y가 인버스 명령을 받는 거지. 요 y가 요 인버스 명령 받아서 누구 쏘아? x를 쏘지. 그럼 얘는 x라고. 자, 그럼 x가 이번에는 x가 f 명령 받아서 누구 쏘아? y를 쏘지. 이거 y 쏘잖아, 이렇게. 이해가? 자, 그럼 여기 봐봐. 어떤 결론이 나와? 자, 명령을 x라는 녀석이 f 명령 받아서 인버스 명령 받았더니 자기 자신을 쏘지. 자기 자신을 쏜다고.
그 다음에 y도 봐봐. 한 번은 인버스 명령을 받고 또 한 번은 f 명령을 받는다고 연속해서. 그랬더니 자기 자신 y를 맞추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하자면 f와 인버스의 명령을 받으면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뭐가 나온다?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든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든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어떤 두 함수가 위에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어떤 두 함수가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럼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두 개는 역함수 관계라고. G가 뭐가 돼? G가 F의 역함수가 될 수도 있고 F가 반대로 뭐야? G의 역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써놨지. 요런 관계가 성립하면 뭐다? G가 F의 역함수가 되거나 또는 F가 뭐가 된다? G의 역함수가 된다. 요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요건 공식으로 외워야 돼. 뭐 3개도 2개나 똑같아 어차피. 자, 요렇게 하면 돼. 이렇게 분배를 한다 생각해. 분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버스가 분배를 하는데 그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분배를 해. F 인버스부터 분배하고 서클 G의 인버스. 알겠어? 자, 요거 봐봐.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증명에 문제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증명을 해주는 거야. 자, 봐봐. 이놈의 역함수가 뭐야? 요 밑줄 찍은 역함수는. 자, 여기다 쓸게. 여기 증명을 해놨는데 복잡하니까 다시 해줄게. 자, 요걸 옆에다 써볼게. 요렇게 있잖아, 그제? 그러면 자, 밑줄 친 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이게 하나의 함수로 보라고. 그럼 이놈의 역함수는 합성을 할 거야. 왼쪽에다가. 그러면 네모의 역함수는 그냥 G 서클 F지. 요렇게. 이거 네모잖아, 이렇게. 이해가? 자, 그러면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G 서클 F를 합성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왼쪽에 G 서클 F를 이렇게 합성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두 함수의 어느 쪽에 왼쪽에다가 합성한 거지.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어떤 함수랑 그놈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어떤 함수랑 그놈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배웠지? 어떤 함수랑 그놈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랬지? 이거 두 개 합성하면 뭐야? IX가 나온다고. 항등함수라고. 자, 오른쪽에 봐봐. 자, 합성함수는 교환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결합은 성립하지. 얘랑 얘랑 먼저 결합을 하면 어떤 함수랑 그놈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온다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자, 얘랑 얘랑 먼저 할게. G 서클 F를 먼저 할게. G 서클 I. 그지? 지금 요거 두 개 먼저 하자는 얘기야. 얘를 하면 뭐가 나와?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 하면 그 어떤 함수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G라고. 그러면 뭐 남아? 자, 여기 G가 남고 남는 게 여기 G 인버스 남지. G랑 인버스 합성하면 뭐가 나와? 그냥 또 항등함수가 나되지. 그래서 왼쪽도 항등함수, 오른쪽도 항등함수. 요게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지? 문제 풀 때 요거 이용할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은 자, 요렇게 알아놓으면 돼. 자, 인버스가 분배가 될 때는 요렇게 그제? 요 뒤에 거부터 분배가 된다. 세가 되더라도 이렇게 얘부터 얘 요렇게 분배가 된다고 생각해. 알겠지? 자, 이제 기하적인 역함수. 역함수라는 게 뭐야? x랑 y랑 자리가 바뀌는 거지. 맞아? 그러면 x랑 y랑 자리가 바뀌는 게 뭐야? 대칭 배웠잖아. x, y가 y, x로 바뀌는 게 뭐야? x, y가
y, x로 바뀌는 대칭이 뭐야? y는 x 대칭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라고. 뭐라고? fx랑 역함수는 어떤 관계냐?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x 대칭시키면 된다고. 그럼 역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y는 x를 그린 다음에 대칭시키면 그게 역함수 그래프가 되는 원리라고. 자, 이거 봐봐. 원래 함수 이렇게 fx가 있잖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역함수는 뭐냐? 여기 요게 y는 x잖아. 그지? 요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대칭시킨 거 얘를. 알겠지? 그래서 요 대칭시킨 그래프가 바로 뭐다? 역함수 그래프라고. 근데 잘 들어.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역함수 그래프는 정교하게 아무리 정확히 그리더라도 정확히 그릴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진짜 그래프를 그리진 않아.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요 빨간색 그래프 봐. 역함수는. 그럼 역함수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그제? 자, 원래 함수 그래프는 가만히 둘 거야. 이거 잘 봐. 원래 요 역함수 그래프는 잘 봐.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칭을 못 지키기 때문에 원래 함수를 이용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축을 바꿀 거예요. 축. 얘를 y축으로 보고 얘를 x축으로 봐봐. 그러면 자 이렇게 옆으로 돌려봐봐. 얘를.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아까 원래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요 그래프랑 알겠어? 자 축을 바꿔서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요 그래프랑 생긴 모양이 똑같지?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절대 y는 x 대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축을 바꾸면 그렇게 하면 돼. 축을 바꾸면 원래 함수 그래프가 역함수가 된다고.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원래 x축이고 y축일 때 역함수는 y는 x 대칭시킨 요 빨간색 그래프가 y 역함수 그래프란 말이야. 요 그래프는 진짜 대칭을 못 시키기 때문에 원래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뭘로 바꿔? 자, y축. 얘를 뭘로? x축으로 바꾸는 순간 이 원래 있던 요 fx가 요 그래프가 뭘로 바뀐다? f 인버스 그래프가 되는 원리라고. 알겠지? 좀 이따 문제에 적용할 거야. 자, 이 문제 봐봐. 자, 우선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얘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럼 우선적으로 이게 y는 x잖아. 그제? 그럼 여기가 a면 여기가 a겠지. 여기가 b면 여기가 b겠지. 여기가 c면 밑에 여기가 c고 여기가 d면 여기가 d겠지. 그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요거 풀라고 그러면 자 f 역함수 그 다음에 또 f의 역함수 a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자, 그러면 풀이를 두 가지 알려줄 거야. 잘 들어. 자,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얘를 만약에 요 k라고 그럴게.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f 인버스 a는 k지. 그래서 요 두 개 자리 바꾸면 f k는 a가 되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이거지. k가 얼마일 때 그제? a냐 이거지. 그러면 a를 맞추는 f에 의해서 그제? a를 맞추는 k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a는 어디 있어? 이 그림 보면 요 b가 누구 맞춰? a를 맞추지. 이거 b잖아. b. 이렇게. 그럼 k 값은 뭐야? 이렇게 b가 나온다고. 됐어? 그 다음에 자 얘가 뭐야? k가 얼마였어 지금? 이거 b잖아. 그제? 그럼 한 번 더 똑같이 이렇게 풀면 되지. 지금 f 인버스 b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제? 그럼 요 놈을 똑같이 이렇게 p라 그래 볼까? 그럼 어떻게 돼? 또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fp는 p가 되지. x가 p일 때 p. 그제? 그럼 뭐야? x가 얼마일 때? c일 때 y값 p가 나오지. 그래서 p는 뭐가 돼? c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야? c야.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풀면 좀 귀찮아. 좀 빠르게 풀 거야. 잘 들어.
자,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A야. 잘 들어. 얘는 무슨 값이야? 얘는 Y 값이지. 자, 다시 한번. Y는 fx야. 그 다음에 y는 요놈의 역함수는 뭐야? 차례 바꾸면 x는 뭐가 돼? f 인버스 x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f 인버스 y야. 자, f의 명령을 받는 건 x야. 자, f 인버스의 명령을 받는 건 y야. 그래, f가 있으면 가로는 x 값이고 여기가 인버스가 나오면 가로는 y 값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가 인버스잖아. 그럼 여기는 y 값이라고. 그럼 y가 a가 나오도록 하는 x 구하라는 얘기라고. 그럼 봐봐. 여기서 y가 거꾸로 가는 거야. a가 나오도록 하는 x를 구하라. 거꾸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야 여기? p지. 그러니까 이게 p라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돼? 이제 f 인버스 p지. 똑같이. 그러면 y가 p가 나오도록 하는 x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y가 p니까 p는 요 y가 p 얘를 찾는 거지. 그럼 거꾸로 가면 요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야 여기? c가 되겠지. 요렇게 풀면 어떻다? 그림 문제는 훨씬 쉽고 빠르게 푸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뭐라고? 자, 여기가 f일 때는 여기는 x값이고 여기가 인버스고 오면 여기는 y값이다. 알겠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는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범위 나누면 되지. 우리가 절대값 어떻게 구해? 원래 절대값 a는 성질이 a가 0보다 클 때는 a라고 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쓰는 거야. 이게 기본 성질이야. 이 성질로 풀어낼 수가 있다고. 그럼 봐봐. 자, 얘가 0이 되는 2가 기준이지. 그러니까 2보다도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그냥 바뀌지. 그 그냥 바뀌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도 뭐 오른쪽은 어떤 그래프? x-1 그래프리라고. 요게 얼마야? x-1 그래프지. 이 중에서 어디만 그려?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만족하는 2보다 큰 쪽만 그리니까 얘만 그리라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쪽은 나올 때 마이너스 테리가 나오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테리가 나와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a지. 근데 어디를만 그려야 돼? 2보다 작은 쪽만. 2보다 작은 쪽은 어디야? 요쪽이지. 요것만. 이렇게. 그래서 합쳐주면 어떻게 돼? 얘랑 얘가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어? 근데 매번 이렇게 범위로 풀기는 귀찮단 말이야.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가르치는 거야. 봐봐. 첫 번째. 자,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거야. 오른쪽 전체 절대값. 그럼 얘는 봐봐. 여기에 전체가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가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건 결론적으로 뭐야?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y값은 플러스만 되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물론 0도 나올 수 있고. 그럼 이 y값은 0이거나 양수만 그래프 그려진다는 얘기야. 즉 x축 어디? 위쪽만 그래프 그려진다고. 알겠어? x축 밑에는 그래프가 그릴 수 없다는 거야. 그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는 아래에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있는 그래프를 자, 원래 그래프가 자, 요런 그래프라면 밑에 있는 부분 요만큼 있지. 요걸 접어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x축 대칭을 시키면 된다고. 그 x축 밑에 있는 그래프를 접어서 올리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접어서 올리면 요 부분이 어떻게 가? 요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 이 오른쪽은 가만히 두고. 알겠지? 그 다시 한번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떡하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알겠어요? x축 대칭해서 접어서 올린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래라? y가 0보다 작은 쪽. 그제? 그걸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접어서 올려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근데 원래는 봐봐. 절대값이 나오면 원래는 한 번은 x를 그리고 플러스 x를 그리고 한 번은 마이너스 x 그리잖아. 그지? 그래서 범위를 두 가지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두 가지 그리기 귀찮기 때문에 플러스로 그리거나 마이너스 그리거나 하나만 이용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플러스로 그리는 게 쉽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플러스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자, y는 fx 그래프만 그릴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올 때는 x가 0보다 큰 쪽이지. 맞아? 그래서 요렇게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을 시키면 돼. 뭐 알아? y축 대칭. 자, 다시 한번.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빼고 그래프 그리라고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x축 대칭을 시키면 된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자,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절대값 빼고 그냥 y는 x 빼기 3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라고. y는 x 빼기 3 그래프가 이 그래프잖아, 현재. 이렇게. 알겠어? 근데 이걸 다 그리지 말고 어디만 그려? 자, 절대값이 그냥 벗겨졌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큰 쪽만 그렸다는 얘기지. 그 x가 0보다 큰 쪽은 요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그리라고. x가 0보다 큰 쪽은.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어디야? 요거. 그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y축 대칭을 시키면 돼. 그럼 얘를 어떻게 돼? 이렇게 y축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하나 더 이쪽에 그려지는 거지. 요 그림이 된다고. 알겠어? 그럼 참고로 왜 y축을 대칭시키냐? x 부호가 절대값이 있으면. 왜냐? 절대값 x랑 절대값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돼? 같지? 그러니까 x 부호가 반대여도 어떻게 돼? 같을 때는 언제야? y축 대칭이라고. x 부호가 같을 때 y값이 같은 건 어떤 경우야? 뭐? y축 대칭이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이렇게. 자, 이 점이 있고, 그제? 만약 여기 1이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제? 그러면, 어때? 1이랑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두 개가, 이렇게. y축 대칭 관계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한번.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절대값을 무시하고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야. 즉 fx 그려. 그러면 절대값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x가 양수란 얘기지. 그래서 fx 중에 양수 쪽만 그린 다음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을 시켜라.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뜻이야. 자, 밑에 예를 들어볼게. 자, 이 그래프를 예를 그려볼게 먼저. 그러면 전체의 절대값 어떻게 하라 그랬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라 그랬지. 요 부분을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요렇게 생겼지. 그래서 그래프는 지금 보듯이 요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알겠지?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요렇게 요 부분만 어떻게 된 거야? 요 부분만 접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지. 자, x에만 절대값이 있어. 자, 그러면 어디만 그리라? 자, 절대값 빼고 그리라는 얘기지. 절대값 빼고 그리라는 얘기는 요렇게 그래프를 요것처럼 요렇게 다 그리라는 얘기라고. 근데 요 중에서 어디만 그려야 돼? 자, 절대값이 그냥 벗겼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큰 쪽만 그리라는 얘기지. 그럼 x가 0보다 큰 쪽은 어디야? y축을 기준 오른쪽이지. 그럼 그래프는 어디만 그려? y축보다 오른쪽이니까 요 부분만 그리라는 얘기야. 요 부분. 알겠어? 요렇게 그린 다음에 x의 절대값이 쓰는 거가 어느 축 대칭? y축 대칭. 얘를 y축 대칭시키면 그래프는 요렇게.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 되게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모르면 꼭 개별 질문 또 하실 수 있도록 해라.